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가 내놓은 북한의 신고되지 않은 미사일 운용기지 석관물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정부는 미국 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한 ICBM 미사일 기지가 아니다. 단거리 미사일 기지다라고 해명해서 작은 논란이 또 빚어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ICBM 미사일 기지도 추가로 확인이 됐다. 이런 보고서가 확인이 또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CSIS 연구원, 범유대지 연구원이 자유아시아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네. 사실 어제 저희 채널A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비슷한 내용인데요. 논란이 됐던 이 삭간몰은 사실 단거리로서 이 DMZ 인근에 위치하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이 단거리 미사일 외에도 북한이 갖고 있는 중거리 그리고 장거리 ICBM 미사일 등 다양합니다. 네. 그런데 이 ICBM 미사일은 후방 지역에 주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범유대지 연구원이 후방 지역의 몇 곳에서 이 ICBM을 생산하고 있는 미사일 기지를 포착을 했고 네. 이와 관련된 후속 보고서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발표가 될 거다. 이런 폭로를 한 겁니다. 네. 이후에 이 범유대지 연구원은요. 하지만 이 미사일 기지들에서 이렇게 유의미한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없고 일상적인 움직임들이 있지만 이 보고서를 추가적으로 내놓음으로써 이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앞으로 예의주시해 보겠다. 이러한 경고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어제는 이 CSIS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한 뉴욕타임스의 보도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이 범유대지 연구원, 즉 이 보고서를 쓴 당사자가 이야기한 말을 토대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범유대지 연구원은요, 북한의 미사일 기지가 3개의 벨트로 나뉘어서 운용되고 있다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어떤 설명인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군사분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는 단거리 미사일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전술벨트라고 해서요. 북방 50에서 90km 내에 집중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스커드 미사일 계열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단거리 미사일 위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벨트, 조금 뒤쪽에 배치된 벨트인데요. 이른바 작전벨트라고 해서 북방 90km에서 150km까지의 거리 후방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노동미사일 계열의 탄도미사일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들은 바로 후방에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전략벨트라고 해서요. 화성 계열, 그리고 대포동 계열, 주로 중장거리로 분류되는 발사체를 갖고 있는 미사일이죠. 이렇게 3가지 벨트를 토대로 운영이 된다. 자, 신인균 대표님. 북한이 미사일을 운영하는 이 3가지 벨트 어떤 의미를 포착할 수 있나요? 일단 미사일의 사정 거리에 따라서 이제 골고루 배치를 했죠. 네. 그래서 전술 벨트라고 하는 것에는 KN-O2 그게 이제 최대 사정 거리가 한 160에서 240km 정도 돼요. KN-O2 계열의 그 미사일 발사대가 한 12개 있거든요. 그걸 네. 이제 분산 배치를 해놓고 또 스커드 B, 스커드 C 이게 이제 사정 거리 300에서 500km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이제 전술 벨트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작전 벨트에는 참고로 스커드 발사대는 36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노동미사일 같은 경우는 27개 발사대가 있는데 네. 그걸 이제 작전벨트 해가지고 노동미사일은 사정거리 1300km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저 평양 인근 이 평양 원산 라인에 배치를 하면 제주도까지 또 일본 거의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옵니다. 네. 그 스커드의 ER 계열하고 노동을 이제 그쪽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무수단 미사일 발사대가 27개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것과 함께 KN-08 그리고 KN-14 같은 ICBM 또는 IRBM 같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게 그게 6개에서 12개 정도 있어요. 그러한 40개 정도를 북쪽, 개마고원 인근 이런 네. 쪽에 배치를 해서 놨는데 왜 그럼 북쪽에 있냐? 미국의 폭격기가 폭격하러 왔을 때 좀 더 안전하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산악 지역에 깊숙한 내륙 지역에 또 가급적이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안에 인근에 이런 쪽에 이제 쫙 배치를 해놨습니다. 후방에 ICBM을 배치한 이유가 궁금했었는데 바로 그런 이유군요. 먼저 공격당하지 않고 그리고 개마고원 산간 지역에 은밀한 곳에 숨겨놓기 위한 의도로 분석이 된다. 자, 어제요. 이 내용이 공개되기 전에 13곳에 이 미사일 기지가 운용되고 있다라는 내용만으로도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회 정보위원회가
열렸는데 국정원 측에서는 이미 그 내용, 삭간물 미사일 기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파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민간 위성이 가지고 있는 그 낮은 해상도 가지고도 이렇게 뭐 자세하게 그 보고서를 쓸 수 있을 정도니까 네. 군사위성을 이용하고 있는 뭐 한미 정보 당국에서는 당연히 이거 파악을 하고 있겠죠. 네. 근데 문제는 거기서 파악한 것을 절대로 발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발사되면서 북한이 아직도 미사일을 숫자를 자꾸 늘리고 있고 이동식 발사를 계속 이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점을 이제 우리 정부에서 예시 안 하다가 미국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와서 거기에 대한 변명 비슷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니 그런데 통상적인 활동은 포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통상적인 활동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미사일을 개발하는 활동과 연관이 있습니까? 개발뿐만 아니라 운용 자체가 전부 다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뭐 산림동 미사일 연구소라든가 이런 게 다 정상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 숫자, 그다음에 이동식 발사 숫자도 계속 늘어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원래 비공개 간담회로 진행되던 여야 간사 언론 브리핑을 하는 것이 그동안 관례였는데 언론 브리핑조차도 안 하고 보도자료로 대치가 됐어요. 예민하기 때문인가요? 아마도 현재 북한에 있는 미사일 기지에 대한 정보, 가장 믿을 만한 정보 자체는 휴민트가 아니면은 미국의 그 위성 정보입니다. 한미 정보 당국 간의 협의에 의해서 미국의 허락 없이 위성으로 파악된 정보를 바깥에 발설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위원들한테 설명을 했지만 정보위원들이 그게 2급 비밀이기 때문에 절대로 발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브리핑을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청와대는요, 북한이 미사일 폐기 협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런 바람에 북한 대변인이냐라는 일각에서의 비판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자, 정말 북한은 미사일 폐기 협약을 맺지 않은 걸까요?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Well, it's going to be achieved by having a lot of people there. And as we develop a certain trust, and we think we have done that, Secretary Pompeo has been really doing a fantastic job, his staff, everybody. As we do that, we're going to have a lot of people there, and we're going to be working with them on a lot of other things. But this is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it will be verified.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자,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핵무기, 핵미사일 폐기라고 한다면 탄도미사일도 이게 포함이 돼야 되는 거냐? 핵만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핵에 탄도미사일이 포함이 되는 건지 이게 지금 애매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구분을 지어야 합니까? 지금 핵과 미사일, 핵미사일을 폐기한다라고 했으면 탄도미사일이 당연히 포함된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포함돼야죠. 그래요?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핵탄두만 있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 그 채널A 뉴스탑10에서도 핵무기 하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모형이죠, 모형. 그렇죠. 네. 뭐 그걸 예. 우리가 어떻게 터뜨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네. 북한도 만약에 그걸 운반체가 없으면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로 핵 그 기폭 장치와 분열 장치가 안에 내부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게 운반체가 있어야만이 그것이 무기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지 네. 운반체 없는 어떤 그 탄두만 있어가지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따라서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핵탄두와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이 같이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공개됐던 삭간몰 기지에 있는 미사일들 이런 것들은 핵탄두를 장착하지 않는 단거리 그냥 단순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네. 지금 논의에서 배제돼야 되는 별도 논의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그건 조금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 그래요? 스커드 미사일이 북한에 들어온 게 벌써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게 네. 80년대에 완번에 들어왔거든요. 스커드 B가 들어왔는데 스커드 B 자체가 벌써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미사일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삭간몰에 있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들이 전부 다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미사일들이기 때문에 아하.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뉴욕타임스의 북한 미사일 비밀 운용 관련 내용 보도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요, 김정은 위원장에게 속은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가만히 있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겠죠.
자, 뉴욕 타임스의 보도는 가짜 뉴스다라고 즉각 일축을 해버렸군요.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NYT 보도가 나온 직후에 바로 트윗을 올리지 않은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이 언론에서 굉장히 과열되게 이 논란이 되니까 이에 대해서 수습을 하기 위해서 트윗을 남긴 것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이 트럼프 대통령은요, 충분히 인지한 내용이고 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말했던 것과 비슷하게 새로울 것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 입장과 예. 거의 같은 내용이네요. 청와대와 괴를 같이 하는 논조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이 NYT의 보도를 보면요, 엄청난 기만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이 단어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즉 이 트럼프 대통령 속내를 보면요, 지금 현재 중간 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상태에서 이 북미 회담을 두고 계속해서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기류가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하.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미사일 기지 이 폭로로 인해서 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에 팽배할까봐 이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트윗을 올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